통화 공급 또는 화폐의 공급은 크게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 공급과 예금은행의 신용 창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를 공급. 어느 나라 경제든 법화 제도를 운영하려면 그 제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중앙은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이 역할을 하고 맡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 즉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영국의 영란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등도 법화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공채, 매매 등을 통해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를 매입하면 그에 따라 새로운 돈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되어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매각하면 그 대금이 금융기관에서 한국은행으로 지급됨에 따라 시중에 돈이 줄어듭니다. 돈의 공급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중앙은행은 법화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서 지폐와 주화의 형태로 돈을 공급합니다. 이를 본원 통화라 하는데 민간 화폐 보유액과 예금은행 지급준 비금의 합으로 측정됩니다. 지급준 비금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 인출에 대비하여 예금 가운데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자신의 금고에 남겨놓은 돈을 말합니다.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할 때, 은행에 대출할 때, 외환을 매입할 때, 정부가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정부 예금을 인출할 때 등에 각각 공급됩니다. 한국은행이 공급한 돈은 시중에 그 일부가 남고 나머지는 다시 은행에 예금됩니다. 은행으로 들어온 예금은 또다시 예금자가 찾아갈 것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을 지급준 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돈을 대출 등으로 시중에 공급합니다. 이러한 은행의 대출과 예금자의 예금 과정이 되풀이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당초 은행에 공급하였던 돈은 몇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예금은행은 예금 통화를 창출. 앞에서 언급한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은 현금을 지갑에 남기지 않고 모두 은행에 예금하며 은행은 예금 가운데 10%를 지급준 비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대출한다고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을 통해 정부 공사대금 100만원을 갑에게 지급하고 갑은 A은행에 100만원 예금하며 A은행은 이 중 10%의 지급준 비금을 남겨두고 90%를 대출합니다. 이 경우 통화량을 측정해보면 A은행이 대출하기 전에는 100만원이었으나 A은행이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면서 융자받은 사람은 현금 90만원을 갖게 되었으므로 현금과 예금의 합인 통화량은 190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 비금으로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게 되면 예금 통화를 창출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금 통화는 풍선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은행의 신용 창출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서 100만원을 공급하고 지급준 비율이 10%라면 예금 통화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대 1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출처는 한국국은행의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입니다.